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 주주들의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500라는 상징적 숫자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주가는 $500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이 기묘한 정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유명 테슬라 투자자인 사샤 얀 씨는 $495에서 전량 매도했다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있고, 또 ARK의 캐시우드는 6만 주가 넘는 테슬라 주식을 팔면서 이 시장의 의구심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는 극과 극으로 달린 두 개의 성적표를 내놓고 있고, 한쪽은 $247, 다른 한쪽은 $551로 이 테슬라를 예상하고 있는데 무려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UBS와 카나코드라는 두 기관의 상반된 분석부터 데나이브스가 말하고 있는 인터뷰 내용, 그리고 월가는 지금 테슬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간단한 테슬라 소식부터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가 로봇택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두 가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로봇택시 서비스의 청소 비용의 정책을 공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주행 이후 차량 내부 상태를 기준으로 음식물을 흘리거나 가벼운 오염에는 미화 $50의 비용을 내야 되고요. 또는 차 안에서 흡연하거나 생물학적 오염 같은 심각한 오염의 경우에는 $150의 청소 비용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주행이 끝난 뒤 검토되고 로봇택시 앱의 이용 기록에 명확히 표시된다고 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요금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로봇택시를 데모가 아닌 이제부터 운영 서비스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만들고 책임을 부과하고 또 사후 정산 시스템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정말로 서비스를 굴릴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동시에 테슬라는 새로운 로봇택시 영상을 공개했고, 이 영상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주행거리나 기술의 과시가 아닌 이 휠체어를 실을 수 있는 적재 공간이나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구조를 핵심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가가 아닌 현실에서 정말 쓸 수 있는가, 이 점을 보여주고 있고, 이 두 장면을 같이 놓고 본다면 테슬라가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2026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도시의 인프라로서 로봇택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봇택시가 정말 될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바로 서비스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과연 2026년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정말로 시작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다른 소식을 살펴본다면 테슬라는 감독형 FSD 버전 14.2.1을 업데이트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은 현실 주행에서의 안전성과 정밀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먼저 테슬라는 이번 버전에서 비전 인코더의 신경망을 고해상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하며, 이를 통해 긴급 차량의 인식과 도로 위의 장애물, 보행자의 손짓이나 제스처 인식의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고 있는 변화는 도착 지점 설정 기능이 훨씬 더 세밀해졌고요. 이제 운전자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 주차장 도로변, 진입로, 주차의 건물 또는 커브사이드 등 운전자가 원하는 하차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핀도 그 위치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지 근처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멈출지도 시스템이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돌발 상황 같이 경찰차나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 차량이 접근하게 된다면 차량을 세우거나 양보하는 동작도 추가되었고, 이 도로 위에 있는 타이어나 나뭇가지 같은 잔해를 피하는 동작이나 게이트 통과 같은 복잡한 상황 처리도 전반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테슬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새로운 기능을 과시하기보다는 이 자율주행을 실제 서비스로 굴리기 위해 필요한 디테일을 하나씩 채워가는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FSD 버전 14.2.2는 이제 운영을 정말로 염두에 두고 있는 시스템의 진화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테슬라가 로봇택시 서비스를 위한 모든 디테일을 다 채워나갈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월가의 시선을 한번 확인해 본다면 가장 먼저 차가운 시선부터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UBS의 패트릭 함멜 분석가는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매도 의견과 목표가 $247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의 정확히 절반 수준인데, 이 UBS가 바라보는 테슬라는 이 AI 기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고, 철저하게 고성장 자동차 기업이라는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논리는 언제나 숫자에서 출발하고 있는데 UBS가 247달러가 될 것이라고 외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도량 중심의 프레임인데 UBS는 테슬라의 주가가 여전히 분기 인도량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UBS는 2025년 테슬라의 4분기 인도량 전망을 41만 5천대로 낮추며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의미 있게 낮은 숫자가 나올 것이라 예상합니다. 자, 그들의 시각에서 테슬라는 이미 수요가 정점을 지난 자동차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분기 숫자에서도 한 번만 삐끗해도 주가는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둘째로 마진율에 대한 구조적 비관론인데요. 중국 시장에서 BYD를 비롯한 로컬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고 이 경쟁은 테슬라의 영업 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UBS는 가격 인하가 더 이상 전략이 아니라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 수단으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UBS의 결론을 본다면 시장이 기대하는 로보택시와 옵티머스 그리고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매출은 아직 재무제표에 의미 있게 반영되기에는 너무 먼 이야기라는 말을 하고 있고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숫자는 여전히 자동차 산업의 둔화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UBS는 테슬라가 247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자, 반면 카나코드 제뉴이티의 조지 지아나리카스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분은 목표가를 521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강력한 매수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카나코드가 UBS와 전혀 다른 숫자를 내놓고 있는 핵심 근거는 바로 에너지 부분의 폭발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카나코드에서는 자동차가 주춤할 때 테슬라를 구원할 것이 바로 메가팩이라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에너지 부분 이익률은 자동차 부분을 점점 추월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둘째로는 정치적 모멘텀과 규제 완화를 들고 있습니다. 카나코드는 일론 머스크의 행정부의 영향력이 친분을 넘어서 자율주행 표준을 테슬라 위주로 재편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옵티머스의 선반영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6년부터 시범 도입되게 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가치가 아직 주가의 10%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 카나코드는 500달러가 고점이 아니라 테슬라의 새로운 랠리를 위한 바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반된 이야기는 리포트만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CNBC 인터뷰에서 바클레이즈의 댄 레비와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도 정면으로 맞붙고 있는데요. 댄 레비는 지금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순수한 내러티브의 승리라고 규정하고 지금 테슬라는 매년 실적의 200배가 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건 펀더멘털이 아니라 오로지 이야기에만 기반한 것이고 유럽 판매량이 12%나 줄었고 보조금도 사라지고 있는데 시장은 오직 로보택시라는 꿈만 먹고 살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실적과 괴리된 매우 위험한 구간이라는 경고를 내고 있고요. 영상 같이 시청해 보려고 하고요. 댄 아이비스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댄, 최근 X에서 테슬라 관련해서 올리신 생각들 정말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 정전 사태로 웨이모 차량들이 멈춰 선 사진도 보셨을 텐데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테슬라, 로보택시에서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모든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세 시나리오로 3조 달러, 기본 시나리오로 2조 달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올해 테슬라 주가가 어디쯤일 거라고 말했으면 아마 대부분 250달러쯤이겠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투자자들이 이제 단기 인도량이나 근접한 숫자보다 자율주행이라는 새로운 챕터가 가져올 미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4에서 6년을 내다보면 숫자가 4배, 5배까지 커질 수 있다고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산업이 가는 방향을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GM 주가는 올해 들어 약 56% 상승했고 포드는 약 35% 올랐습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전기차에서 약 200억 달러의 대규모 손실이 난 상황입니다. 직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을 것인지 아니면 이미 앞서 있는 플랫폼과 손을 잡게 될 것인지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GM과 포드를 이야기하면서 테슬라와의 파트너십도 충분히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말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산업 구조가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매우 냉철한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남는데요. 과연 미국의 이야기만으로 끝나게 될지가 궁금하게 됩니다. 자,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GM과 포드가 그렇다면 현대차와 기아는 과연 괜찮은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 전환 자체에서는 실패한 기업이 아니라는 상황이고 플랫폼의 전환 속도, 디자인의 경쟁력, 원가 관리와
이 생산 능력까지 본다면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완성차 업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 누가 자율주행을 정말로 플랫폼으로 굴릴 수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자율주행이 산업 중심 인프라가 되게 된다면 한국의 완성차 기업들 역시 GM과 포드와 똑같은 질문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하고요. 직접 모든 걸 개발하면서 끝까지 가게 될지, 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을 같이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현재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왜 테슬라는 $500를 돌파하지 못하고 멈춰 있는지 그 확실한 벽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옵션 시장에서의 $500는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감마벽의 구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주가가 $500를 넘어서면 옵션을 매도했던 기관들이 손실을 피하기 위해 대규모로 주식을 사야 하는 숏스퀴즈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공매도 세력과 옵션 매도자들은 사력을 다해서 $500를 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벽이 한번 뚫리게 된다면 정말 그 위로는 매물이 없는 진공 상태가 펼쳐질 수도 있고, 카나코드가 제시하고 있는 $550는 단순한 꿈의 숫자가 아니라 이 벽이 무너진 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벽을 한 번에 넘기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과연 대형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순간적인 판도가 변하게 될지 같이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본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247의 예상과 $551의 예상, 바로 이런 상반대 예상이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의 시간표이고, 현재 많은 투자자들에게 당신의 시간은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시간표가 다음 분기 실적과 유럽 판매량에만 맞춰져 있다면 지금의 $500는 무겁고 위험한 고점일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그 시간표가 2026년 로보택시에 맞춰져 있다면 지금의 $500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입장료에 불과할 거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장은 늘 혼란스럽지만 오늘의 테슬라 뉴스의 구독자님들이 어떤 시간을 선택하시는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테슬라가 정말 올해 말 $500를 깨고 2026년을 바라보게 될지, 아니면 그런 일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같이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